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입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6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진구비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E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하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F-16 능가하는 국산 전투기 KF-X 독자 개발로 가나. 지난 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연 세미나에 전투기 모형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세미나 주제에 맞춰 전시된 KF-X 모형들이었다. 일명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은 F-4, F-5 등 공군 노후 전투기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거 퇴역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울 전투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미 F-16을 약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2001년부터 사업이 검토되기 시작했지만 10년이 넘도록 경제성 논란으로 타당성 검토만 6번째 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공개된 모형들은 귀처럼 생긴 보조날개인 카나드가 기체 앞부분에 달려있는 것과 카나드가 없는 것 두 가지 형태다. 국산 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가 3단계의 설계와 시험을 거쳐 만들었는데 카나드가 없는 미국형은 C-203, 카나드가 있는 유럽형은 C-203으로 각각 이름이 붙여졌다. C-103형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날개를 갖고 18,000파운드급 엔진 2개를 장착한 쌍발 전투기다. C-203형은 카나드 외에 델타 형상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C-103형과의 차이점이다. 두 모델 모두 1인승으로 각종 미사일, 폭탄 등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무장 장착점은 10개다.
이 중 4개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통체 아랫부분에 반쯤 파묻히는 형태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토록 돼 있다. 이들 모형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탐색 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다. 탐색 개발은 본격적인 무기 개발에 앞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을 확인하고 기본 설계를 해보는 것이다. 탐색 개발에 550억 원이나 들어갔다. 우리나라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보고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돈과 인력도 투입됐다. 우리나라는 440억 원, 인도네시아는 110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공군, 인도네시아 등 195명의 각 기관 전문가들도 탐색 개발에 참여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과연 KF-X를 개발할 만큼 독자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기 개발을 위한 432개 세부 기술에 대해 11개 기관의 전문가 126명이 참여해 평가한 결과 전투기 국내 연구 개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KF-X에는 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 신형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임무 컴퓨터, 항법 장비, 광학 표적 획득 장비, 조종석 시연 장비, 전자전 장비 등 각종 첨단 장비와 기술이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일정 방향으로 빔을 쏴 기존 레이더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전자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주도하고 있는 KF-X의 AESA 레이더는 최신형 F-16에 들어가는 APG-80과 같은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라 이미 시험용 시제품도 만들어져 지난 5월 출고 행사도 열렸다. AESA 레이더 외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카메라, 착륙장치 등 18개 품목에 대해선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의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절충교역, 해외 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하게 된다. 비행조종 컴퓨터, 외부 연료 탱크, 각종 미사일, 폭탄을 KF-X에 장착하는 기술 등 33개 품목에 대해선 국내 독자 개발이 추진된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이나 폭탄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기술은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제3국 수출에 제동을 많이 거는 분야여서 독자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첨단 무기의 기술 유출에 민감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독자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현재 나와 있는 KF-X는 스텔스기 형상을 갖고 있지만 본격적인 스텔스기는 아니다. 본격적인 스텔기가 되려면 미사일, 폭탄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이 있어야 한다. 미사일이나 폭탄을 동체 외부에 탑재하면 레이더파를 강하게 반사해 레이더에 잘 탐지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KF-X는 내부 무장창이 없다. 하지만 KF-X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3단계에 걸쳐 KF-X를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KF-X는 과연 우리가 F-16급 성능을 갖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술적 문제 외에 개발비와 수출 가능성 등 경제성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20대 양산을 기준으로 개발비는 6조 원, 양산비는 8조 원, 운영유지비는 9조 원이 각각 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직접 전투기를 사오는 것에 비해 5조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19조에서 23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 40조 7천억 원의 기술 파급 효과, 4만에서 9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인스, SDI 등 세계적 기관에 의뢰한 결과 208에서 676대의 KF-X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중론자들은 기존 전투기를 개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 형태의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개발비만 10조 원 이상이 들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의 쟁점은 KF-X를 독자적인 국내 개발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전투기를 개조 개발하는 형태로 할 것이냐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 등은 수출 승인, 국산 무기 장착 문제, 운영유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신규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국방연구원의 일부 전문가 등은 우리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국내 신규 개발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 전투기를 개조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개조 개발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존 전투기는 미국의 FA-18과 F-16, T-50 초음속 훈련기를 개량한 국산 FA-50,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이다. KF-X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올여름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뒤 올 연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군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